아니, 하나만 더. 그만합시다. 청구에 마무리 변론하십시오. 계속 겉돌고 있기 때문에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해주시죠. 네.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해서 중대한 헌법상 비상 상황, 헌법의 복원력, 국회 권한 침해, 그다음에 재판과 지휘하기 필요성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 파괴 시도가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현재도 그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서 내란 행위를 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조차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대통령, 국무총리가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버젓이 관저에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치를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부정하는 등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많은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수사를 둘러싸고 진영을 나눠서 다투는 형국이고 급기야 법원에 난입해서 집기를 부수고 판사를 찾아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원래부터 그런 폭력성이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다닌 사람들은 아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황이 엄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도 지금 현재 삼엄한 경비로 보호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이 팽배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 주변만 보아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국민이 살얼음판을 지나는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헌법적 비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24년 10월에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로 인한 헌법재판 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의 중단이 현실적인 걱정거리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그 상황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결단으로 지금까지 헌법재판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가 맞물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의 공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한 분이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규범적으로는 헌법재판관 8인 체제 하에서의 재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불완전한 구성은 향후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공격이나 훼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18일 재판관 두 분의 임기 만료로 재판관 공석이 예정되어 있지만 국회 선출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달리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의 공석 시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례나 학계의 논의를 종합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다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이 상황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 회복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회가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던 것이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원, 수사기관의 대응도 헌법이 예정한 복원력이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헌법 파괴 행위는 헌법의 규범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헌법이 존재하고 헌법이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부정당한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분명한 헌법적 판단에 따라 헌정 파괴 행위를 한 주요 공직자의 공직을 박탈하고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 역할은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 외에 어떤 기관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대체 불가능성 때문에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불완전한 구성은 우리 헌법 질서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법치를 부정하는 폭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단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헌법적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및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고 확립되지 않은 여야 합의를 내세워서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지속하도록 만든 이 사건 임명 부작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아가서 후임자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석이 헌법재판소의 불완전한 구성을 장기화하고,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헌적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권한 침해만 확인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른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위헌적 행태를 막을 수가 없고, 그 상황에 대해서 탄핵 외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탄핵이 무한 반복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인 이상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위헌적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40여기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청구인 마무리 변론 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내후 외환에 휩싸여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이후 같은 달 14일에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같은 달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청구인이 선출한 현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마저 가결함으로써 그 이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1인 2역 3역의 과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행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12월 3일의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로 인하여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바람에 헌정질서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국제적 위상뿐 아니라 환율이 급등하고 심지어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 등급의 하락을 경고까지 하는 위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사건이고, 심지어 외국에서조차 우리나라의 헌정질서 위기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잘 극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 또 다른 정치적 논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비용을 얼마나 더 치러야 할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재판관님들께서 우리 사회의 현자로서 국내의 정치 상황을 안정화시켜 주시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따라 헌정질서가 회복되어 간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변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청구인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장설적, 형성적 인사권이고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형식적, 요식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이는 우리 헌법 111조의 명문의 규정에도 반하므로 성문헌법의 문헌적 한계를 뛰어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관 임명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충실한 심리를 해주시고 변론 기회를 주신 재판관님들께 감사드리고 부디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통해서 다시는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점철된 나라가 되지 않고 우리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 변호사님 뭐 변론하실 건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변론을 종결하고요.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